안녕하세요, 오칸입니다. 요즘 버스업계를 비롯한 운수업계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의반 타의반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억울한데 임금 체불 문제로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법적 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대한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퇴직을 마음 먹었을 때 준비할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회사가 임금 체불로 갈 것 같다는 상황 파악은 아마 퇴사 전에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직원들 간의 소문이나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건 받기 힘들겠다, 오래 걸리겠다 이런 판단이 서시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그 내역서를 퇴사 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역서 정도는 보통 문제없이 회사에서 정리해 줄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일을 하고 계실 때 자료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 신고 방법과 지급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 체불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모바일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주일 안에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는데 신고 시에 회사에서 받은 내역서와 회사와 나눈 이야기 등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도 간단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신고 이후에 2, 3회 정도 노동부 출석해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조사관의 조사가 모두 끝나면 임금체불 최종액까지 확정돼서 모두가 정리가 됩니다. 조사가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된 서류를 집으로 보내주거나 직접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 결정문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채당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퇴직 후 한 달 이상 회사에 시간을 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채당금을 통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데 노동부 신고부터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채당금이 지급되는 시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 걸립니다. 사장이 임금 체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금액 부분이나 다른 부분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채당금 제도 자체가 노동부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접수되기까지 2년 안에 진행이 된 사건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퇴사 다음 날로부터 2년의 유효기한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여유를 주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잘못하면 채당금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실제 이런 문제로 채당금을 신청조차 못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동부에서 조사가 끝나면 보통 조사관이 합의를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확정 금액이라고 하면 100만원씩 10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을 하겠다, 합의하겠는가 라는 식으로 합의를 권고하는데요. 사업주 사정을 봐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권고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절대 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는 사업주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대충 한번 넘기려 할 겁니다. 보통은 한번 주고 또 잠수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냥 시간만 소비하고 기간만 더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절대 응하지 마세요. 5번째는 노동부 조사가 끝나면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를 하라고 하는데요. 서류가 접수되면 보통 당일이나 다음날 변호사가 정해지고 사건이 법원으로 접수됩니다. 모든 내용은 문자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주고 결과까지 알려줍니다.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은 노동부 조사가 끝나고 법률구조공단까지 넘어가는 단계라면 100% 이기는 싸움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체당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6번째는 체당금으로 받은 금액 외에 남은 부분은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보통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다만 체당금 진행 부분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재판에 패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압류와 재산공개 명령 등 몇 가지만 진행하고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7번째는 앞선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민사를 반드시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법률구조공단보다는 사설 변호사 사무소를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형식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로 진행하는 게 안 그래도 불안한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불친절하기도 하고요. 그 어려운 법률 이야기 하면서 자기 동료와 이야기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인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진행하다가 열받아서 문 박차고 나와서 딴 데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뒤져가면서 제가 직접 일 처리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봤습니다.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상황까지 겪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잠깐이든 오랜 시간이든 같이 고생한 관계이고 시작과 끝이 좋게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돈 앞에서 부모 자식도 없다더니 내가 이 일 한 만큼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돈을 달라는데 별의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죄인 취급받고 안면 몰수하는 모습 보고 저도 독하게 마음먹고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상 노동부 신고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물을 흘러가듯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만 준비해서 챙겨주면 끝입니다. 사실 조금 귀찮기도 하고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못 받는 게 바보라고. 그걸 다 주냐? 라고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뒤에서 욕하던 모습도 봤는데, 이번 일 진행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바보 되지 말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육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